아, 아.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또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쌤이 또 보너스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그 해프 테스트 주말 과제로 배부된 해프 테스트 2회차를 먼저 풀어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리뷰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선별한 문제들은 아마 오답률이 조금 높은 문제들일 겁니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간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오늘 이 다루는 이 have test 2회차는요. 난이도로 보았을 때 퍼트 4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퍼트 4 많이 맞추셨어요? 반면에 per 1, 2, 3까지는 약간 좀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퍼트 4를 좀 중점적으로 이 강의 영상에서 다뤄볼까 해요. 자, 그러면 일단 퍼트 1에서는 자, 한 문제 정도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3번 문제 다 맞췄어요? 3번을 맞췄다면은 정말 잘하셨을 거예요. 네, 잘한 거예요. 퍼트 1에서 아마 3번 문제를 틀린 분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퍼트 1에서 우리가 그 사진의 유형을 사람이 찍힌 사진과 사람이 없는, 즉 사물이나 풍경이 찍힌 사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사람이 없는 3번 사진과 같은 사물 풍경 사진은 오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간 생소한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사물의 명칭에 좀 취약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의 길이가 조금 길게 구성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번 사진의 경우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렇게 멀리서 부엌 사진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물의 그 크기, 사진에 찍혀 있는 사물의 사이즈가 되게 작게 찍혀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어, 이 사진에 찍혀 있는 어떤 특정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선택지가 등장한다면은 이제 사진을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사람의 사진에 사람이 찍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비빙 PP라는 동작을 묘사하는 현재 진행 수동태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자, 그럼 A번부터 한번 점검해 볼 건데, A bowl of fruit is situated on a counter. 자, 제가 빈칸 제시해 드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A bowl of fruit is situated on a counter. 네, 여러분 주어 자리에 뭐가 등장했냐면 A bowl of fruit is 여기서 situated on a counter. 주어 자리에 a bowl of fruit이라고 했죠. A bowl of fruit. 그럼 여러분, fruit은 과일을 뜻하고 우리 bowl 하면은 그릇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과일 한 그릇 혹은 과일 한 바구니를 묘사하고 있었는데 사진에서 a bowl of fruit을 확인해 본다면은 되게 작게 여기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되게 디테일하게 지금 묘사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 과일 한 그릇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Situated is situated 하면 놓여 있는 상태죠. 위치되어 있는, 즉 놓여 있는 상태를 묘사했어요. 근데 어디 위에 있다고 했나요? on a counter. 하나? On a counter. 카운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카운터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카운터가 사진에 없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이 카운터를 계산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A를 지웠을 거예요. 카운터를 계산대라고만 알고 계시면 A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카운터는요. 장소별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상점이 찍혀 있는 사진에서는 카운터라는 표현이 계산대 혹은 판매대로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근데 카운터가 부엌 사진에서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때 카운터는 무슨 뜻이다? 바로바로 그렇죠. 조리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크게 볼게요. 조리대를 묘사한다면은 여기 평평한 요 surface 표면 보이시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게 다 조리대라는 의미로 카운터로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리대 위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요 과일의 상태를 적절히 묘사하고 있었던 정답이 A가 되는 문제였어요.
자, 만약에 내가 A를 들었는데 확신이 없었다. 혹은 카운터를 기준으로 오답으로 소거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완전히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번에 여러분 부엌 사진이 딱 찍혀 있다. 그러면 카운터라는 표현을 미리 연상해 두시면 좋겠죠? B번 볼게요. Some food is being prepared in a kitchen. 자, 동사구 강세가 어디에 있냐면 Some food is being prepared. being prepared 이렇게 being의 강세가 놓여 있죠. 비빙 PP에서의 강세는 being의 떨어짐을 기억하세요. 자, 해석하면 음식이 부엌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다. 입니다. 자, B가 정답이 되려면요. 사진에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 사진에 사람이 요리를 하는 그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동작이 없어서 오답. 자, C는 Curtains have been drawn over the windows. 이번에는 Curtains have been drawn. 자, 발음 보세요. Curtains. curtains 하고 t를 성어에 따라서 뒤에 n이라는 자음이 받침으로 위치하는 경우 이응처럼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curtains도 맞지만 curtains 또는 curtains 이렇게도 들릴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curtain이 사진에 있나요, 여러분? Have been drawn over the windows. 자, 그럼 curtain이 have been drawn 하면 여러분 동사 원형으로 draw 하면 curtain 등을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냐면 커튼이 창문을 덮고 있어서 밖이 가려져 있는 상태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요. 사실 curtain에 해당이 되는 사물을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보통은 이렇게 천 형태, 휘장이라고 하죠. 커튼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 그리고 쳐져 있어야 되니까 밖이 보여서는 안 되겠죠. 이제 사진에 curtains에 해당이 되는 사물도 확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는 지금 사진에서 창문 밖의 외부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have been drawn, 쳐져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죠. 괜찮으시죠? 따라서 C는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요 부분은 이제 blind라고 묘사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고요. 그 blind가 위로 올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답이 될 수 없죠. 자, D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The door of an oven has been left open. The door of an oven. 자, 이번에 the door of an oven. 자, 발음 보세요. The door of an oven. door, oven. 요 사이에 F랑 A가 소리가 맞물리면서 그리고 강세가 없습니다. 전치사 관사에는요. 그러면 the door of an oven. The door of an oven. 여기 소리가 또 붙어버려요. oven, oven 이렇게. 그러면 oven, 문이 has been left open. 열려진 채로 남겨져 있다. 자, 그러면 오븐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진에 오븐이 확인은 되는데요. 여기 카운터 아래에 보시면 오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게 오븐이 아니라면 요게 오븐이겠네, 확실히. 그죠? 근데 그 오븐으로 보여질 만한 사물의 그 문이 다 닫혀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left open,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오답이죠. 따라서 정답은 A가 되는 그렇죠? 이거 스마일이 잘못했다. 그죠? 정답은 A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3번 사진을 좀 놓치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카운터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비빙 PP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파트 1은 항상 오답으로 등장하는 문장들도 시험에서는 얼마든지 정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표현들을 익히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파트 2에서 사실 파트 2 난이도가 막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2문제 정도를 쌤이 한번 선별을 해보았는데요. 14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질문. Where will you film the news clip? Where will you film the news clip? 자, 앞에 의문사가 놓여 있죠. 의문사는 Where will you film? Where will you film? where will you 하고 여러분 앞에 의문사에 where로 들렸어요. 아까 콧소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when이 아니라 where will you 이렇게 출발했고 자, 그 다음에 where will you 뒤 동사가 뭐였냐면 Where will you film the news clip? Film the news clip. 바로 Film the news clip. film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말로 흔히 필름이라고 하지만 일단 시작은 F로 시작하기 때문에 밑에 입술을 깨문 상태에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필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film 이렇게 읽어야 돼요.
L 사운드는 여러분 L 해보시면은 혀 끝이 위천작 앞니빨 위쪽에 붙은 상태예요. 그쵸? 그 경직돼 있어요. 혀 근육이. 그 다음에 알파벳 M은 M 위아래 입술이 붙으면서 소리가 나죠. 그러면 L 갖다 M으로 끝나야 하니까 film 이렇게 끝나야 돼요. 자, 그럼 동사일제 film은 촬영하다의 의미가 되고요. 어디에서 뉴스 클립은 동영상을 뜻하니까 어디서 동영상을 촬영할 건가요? 라는 장소를 묻는 의문사 의문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한 오답을 소거해 갈 건데 사실 제가 14번을 선별한 이유는 대부분 맞췄을 거예요. 왜냐면 오답이 너무 오답이니까. 네, 발음을 짚어보기 위해서 한번 짚어본 거고 뿐만 아니라 답변도 약간 예상 밖의 응답이었죠. That's not being done anymore. 뭐라고 접했어요? That's not being done anymore. That's not being done anymore. 자, 그러면 여기서도 비빙피피 현재 진행 수동태네. 그렇지만 동작을 묘사하는 그 현재 진행 수동태는 앞선 part 1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이죠. A의 의미는요. 그것은 더 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질문에서 언급한 그 뉴스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 작업이 더 이상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 안에 숨은 진짜 의도는요. 뭐가 되는 걸까요? 동영상 촬영하는 거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장소로 답을 하진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죠? 질문의 의도 자체를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A가 되는 그런 약간 예상 밖의 응답이었는데 만약 고민이 됐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세모 표시해 두시고 일단은 나머지 선택지 놓고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자, B번 볼게요. For tonight's broadcast. For tonight's broadcast? For tonight's broadcast. 오늘 밤 C. 방송을 위해서요. With 여러분, 오늘 밤 방송 이건 아마 뉴스 클립 때문에 이제 넣어놓은 함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장소를 묻는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답 지을 수 있겠죠? 자, C는요. With a film crew. With a film crew. With a film crew. With a film crew. crew는요, 여러분, 작업팀을 뜻하는 집합 명사예요. 그래서 뭐 영화 제작진과 함께요. 라는 의미로 이것도 장소를 묻는 질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A번이 되었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Was last week's lecture about renewable energy or recycling? 여러분 제가 파트 2에는 else의 빈출 표현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번을 한번 선별을 해본 건데 Was last week's lecture about 여기서 한번 끊고 Was last week's lecture about 지난주 강의가 무엇에 관한 거였나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뒤에 A or boy or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선택권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renewable energy or recycling? 두 가지. Renewable energy 첫 번째 renewable energy or recycling? or recycling. 자, 우선 이 질문은요. 선택 의문문이었고요. 선택권으로 제공이 된 이 renewable energy or recycling은 지난주 강의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선택을 요구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renewable energy는 토익에서 되게 좋아라 하는 recycling도 마찬가지 표현이거든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또는 재활용 이 둘 중에 지난주 강의가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토익은 환경과 관련된 토픽을 되게 좋아라 하는데 특별히 환경 친화적인 걸 아주 좋아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강의 주제가 뭐였나 한번 들어볼게요. Environmental issues are important. 자, environmental이라는 것은 이 재생 가능 에너지와 재활용에서 연상할 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함정 단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중요해요. 이거는 선택을 요구하는 강의 주제를 묻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자, B번 볼게요. We learned about solar power. We learned about 자, 우리 뭐에 대해 배웠다? solar power. Solar power. 여러분, 토익이 또 되게 좋아라 하는 에너지원 등장했습니다. 뭐예요? solar power. 여러분, solar이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생가능 에너지원 중에 유난히 토익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양열에 대해 배웠어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답은 뭐이가 되는데요. 선택권 두 개 중에 뭘 선택한 응답이라 볼 수 있나요? 바로 renewable energy를
선택한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 구체적으로 그 재생 가능 에너지 중에 태양열을 배웠어요. 라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 넘어가서 C는 The lecture starts in an hour. 네, in an hour 하면 1시간 후에 강의가 시작해요. 인데 질문의 의도와 무관함으로 정답은 다시 한번 보이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관련한 어휘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solar power 또는 solar energy 이러면은 꼭 뭐를 또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바로 그 설비죠. 태양 전지판이라는 표현 solar panel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토익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파트 2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가서요. 파트 3에서는 제가 한 문제만 한번 골라봤는데 32번을 봐주실래요? 여러분 32번 문제는 자, 화자들이 어디서 일하는 것 같은가? 일단 우리 most likely를 포함한다? 그러면 유추해서 접근해야 한다. 단서가 간접적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화자들의 근무처를 묻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화자들을 지칭할 만한 대명사에 주목해야 돼요. 1인칭 복수 대명사 있죠? we, our, us 이런 대명사 주변에서 근무처, 직업 관련 표현들이 막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선택지를 잘 확인해 주셨어야 되는데 A번의 retail store이라는 것은 소매 상점이라는 뜻으로 보통 소비자들에게 그 소매가로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을 다 retail store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뭐 retail company, retail business 이런 건 그냥 다 상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구체적으로 취급하는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상점에서 그 취급하는 제품 같은 것을 paraphrase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지문에서 furniture store 가구점이 나왔다? 정답 소매 상점 또는 electronic store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상점도 마찬가지 결국 다 상점인 retail store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시면 여러분 C에서 fitness center라는 것은 무엇의 동의어이냐면 바로 gym의 동의어입니다. 그죠? 우리말로 흔히 헬스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D번의 health center는 뭐야? 이건 뭐 하는 곳이야? 자, health center는요. 바로 보건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의료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클리닉이라든지 병원을 뜻하는 표현들 있죠. hospital 이런 장소들이 결국에는 다 이 health center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health center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하러 가는 각종 기구가 있고 그리고 우리 러닝머신, 트레드밀 타러 가는 그런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health center는 의료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 초반부 집중하고 What do you two think about the new logo design for our gym? 단서 뭐였어요? our gym, gym을 듣고 선택해야 됐죠. What do you two think about the 자, 이 질문은 3인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둘의 여자 한 명의 대화 질문이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의견을 물으면서 new logo design 자, 이 대화의 주제는 바로 새로운 로고 디자인이었고요. 무엇을 위한? for our gym? For our gym. For our gym에서 our이란 대명사는 곧 화자들을 지칭하는 거니까 화자들의 근무처는 체육관입니다. 선택지 정답 fitness center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D를 선택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헬스장 아니에요. 헬스 센터는 또는 누군가는 B를 선택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로고 디자인을 듣고 디자인 컴퍼니 이렇게 연결을 하신다면 안 되죠. most likely는 유추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대명사를 활용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이 전략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넘어가죠. 이번에는 이제 파트 4로 갑니다. 자, 파트 4를 우리 한번 다 짚어볼 시간은 아마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제가 몇 질문만 이렇게 선별해서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71번 질문 요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71번 문제도 지금 보면은 우리 좀 전에 32번 문제하고 결국에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다를 바 없다. 화자들의 근무처를 물었던 문제처럼 71번도 마찬가지예요. 화자의 근무처 묻고 있습니다. 그럼 전략은요. 아까랑 똑같아요. 1인칭에 주목하세요. 그죠? I 또는 we 이런. 그 다음에 또
유추해서 접근해야 할 거예요. 관련 어휘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A번부터 가구점에서 B번은요. apparel store 하면 여러분 뭘 취급하는 상점이에요? 그렇죠. 옷가게예요. apparel 하면 의류, 옷을 뜻해요. 그리고 C는요. 전자제품 상점이에요. D번은요. 식료품점이에요. 눈치채셨어요? 스키밍을 하면서 어라 선택지를 보니까 다 상점이잖아. 그럼 특별히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 상점일까? 그거를 여러분 지문에서 노려들을 계획을 세워주셨어야만 해요. 자, 72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화자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second floor, 2층에 필요하다. 2층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사람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지문에서 우리는 more people on the second floor, 2층이라는 표현을 좀 더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A번은요, 2층에 더 많은 고객들이 온다. 이 정도로 의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른 층보다 2층이 더 좀 혼잡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B번은요, 입구에 가까이 있다. 자, C는요, 값비싼 물건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D번의 경우는 특별히 disorganized. 그러니까 disorganized의 반대는 organized죠. 그럼 정리된, 정돈된 이런 뜻의 반대가 되는 disorganized는 뭐겠어요? 정돈이 잘 되지 않은 좀 지저분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73번으로 가시면 이번엔 청자들에게 화자가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지 요청사항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표현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A번은요. 다른 지점에 방문한다. B번은요. 양식의 세부 정보, details를 제공한다. 여러분, form이라는 것은 곧 문서를 의미하는 거니까 문서의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죠? 디테일한 세부 정보를 적어달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C로 가시면 write down, 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B랑 C를 좀 잘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전에 제가 provide details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기입하는, 적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C의 쓴다 라는 write down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C는요, 뭘 적는지 그걸 파악하셨어야 돼요. 바로 department head이니까 부서 책임자 를 적는다. 그러니까 좀 의역한다면 부서의 책임자, 부장님의 이름을 적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에 D의 경우는요. 제품들을 위한 새로운 색상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선택지를 훑어보았을 때 앞으로 듣게 될 이 질문은 회사 생활과 관련한 그런 담화 내용의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잠깐 에어컨 좀 틀고 올게요. 가볼까요? 지문 초반부 소개 멘트부터 듣고 갈 겁니다. 3. Refer to the following instructions. 네, 뭐라고 소개되었냐면 3. Refer to the following instructions. instructions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instructions는 어떤 성격의 지문이냐 하면은 우리말로는 설명이라고 하는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업무의 처리 절차, 방법을 설명하는 성격의 담화 지문이라 볼 수 있고요. 초반부 들어볼게요. As you know, we need to count all of the clothes we have in the shop and in storage during today's inventory.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1인칭 대명사 주변에서 직업 근무처 관련 표현 노려야 한다 했죠. We need to count all of the clothes we have. We need to count We need to count. 우리는 count 해야 돼요가 뭐예요? 수를 세는 거죠. 세야 합니다. 무엇을 세야 합니다라고 했냐면 all of the clothes we have 바로 이 부분 all of the clothes we have.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류, 옷을 세어야만 합니다. 뒤에 in the shop and in storage 까지 보시면 상점 안에 그리고 또 보관 창고에 있는 우리가 상점과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옷의 수량을 세어야만 한대요. during today's inventory. 오늘의 재고조사 동안에 라고 했어요. 여러분 71번 문제의 단서는 바로 closes shop,
이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점에서 오고 가는 상점에서 이야기하는 담화인 건 우리가 선택지를 통해 미리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 취급하는 그 제품군을 노려 듣는 게 키였죠. 그래서 clothes는 여러분 apparel이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또는 어떤 경우일 수도 있냐면은 지문에서 구체적인 의류의 종류를 언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t-shirt, pants, scarf 이런 의류의 명칭을 단서로 언급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나 계속 들어볼게요. 자 이제 직원들에게 재고조사 동안에 우리 옷의 수량을 세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했고 To do this, 이를 위해서요. you will need to divide your staff into two groups. 네, 여러분은 직원을 두 그룹으로 나눠야만 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를 더 내어 볼게요. 여러분 청자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청자들의 신분이나 직업, 직책을 생각해 보세요. You and your 이란 이 대명사는 곧 청자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청자들에게는 직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아마도 이 상점, 매장을 관리하는 적어도 관리자급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담화를 듣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답을 store managers 또는 관리자를 뜻할 수 있는 supervisors 이런 표현들로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계속 들어볼게요. 자, second floor에 더 많은 사람을 원하는 이유 아직 안 나왔죠? It would be better if more people were assigned to the second floor. 계속 이어지는 내용 바로 나옵니다. 2층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배정이 되는 것이 더 좋겠네요. 자, 이유는 아직 안 나왔죠? As that area isn't well organized. 바로. As that area isn't well organized. 왜냐하면 그 구역, 그 장소, 2층에 어떤 상태래요? As that area isn't well organized. 그 장소는 Isn't well organized. isn't well organized. isn't well organized. 그러니까 부정문이잖아요. 그러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2층에 배정이 되는 게 좋겠네요. So it will take more time to count everything. 그렇죠. 그래서 그쪽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재고 조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거니 더 많은 사람들이 2층에 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바로 disorganized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paraphrase가 되는 거였죠. 계속 들어볼게요.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o accurately write down the number of each item, including the size and color, on our official inventory form. 네, 자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래요? 정확하게 accurately write down 적는 거예요. The number of each item 각 그 의류의 수를 개수를 사이즈하고 색상을 포함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inventory 재고 조사하는 건데 어디에다가 그것을 기입해야 한다고 했냐면 On our official inventory form. 바로 공식적인 이 재고 조사 양식 에다가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아까 선택지에 form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form이 요 form인 것 같은데. 자, 계속. I will hand the forms out now. Please fill them out and return them when your department is finished. 자, 이 부분. I will hand the forms out now. I will hand the forms out now. 동사구 쪼개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the forms를 목적으로 두고 I will hand the forms out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hand out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나눠주다, 배부하다. 동의어에 distribute도 있었죠? 제가 그 양식을 지금 배부해 드릴 테니까 Please fill them out and return them when your department is 여러분 please는 요청의 시그널이에요. 해주세요. 뭐 해달라고 했나요? Please fill them out. 어떻게? Please fill them out. Please fill them out. 그것들을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them이라는 것은 곧 이 양식, the form을 의미하는 거고 그 공식적인 양식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매장 내 재고조사가 끝나면 반납해 주세요. 라고 있어요. 자, 그럼 청자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은 바로 이 양식에다가 필요한 정보, 즉 재고조사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수량을 정확하게 기입해 달라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선택지 B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write down이라는 거에서 혹시라도 혼동하셨다면은 이 부장님의 이름을 적으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까 재고조사하면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방법을 알려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C는 전혀 내용과 무관한 엉뚱한 응답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이번엔 74번 지문에서도 75번을 한번 다뤄볼게요. 여러분 75번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의도 파악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따옴표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왜 하는지 그 의도를 묻는 문제인데 일단 인용어구의 의미는요. 아무도 여러분을 judge, 판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자, judge라는 건 판단하다 혹은 평가하다를 뜻하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 혹은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왜 말하는 걸까? 자, A번부터 사람들이 sign up 하면 등록을 하도록 등록하라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B번은요. 실망감을 나타내려고. C는요. feedback을 encourage 장려한다는 건 뭐죠? 청자들한테 의견을 달라고 feedback을 장려, 권장, 권하기니까 피드백을 달라고 좀 장려를 하기 위한 의도라는 거고 D의 경우는 여기 밑줄, reassure에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75번을 틀리신 분들은 이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커요. reassure이라는 표현을 알려드리기 전에 자, assure이라는 표현도 같이 기록해 두시고요. 얘는 확신을 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앞에 re가 붙으면은 다시 반복해서 계속 확신을 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앞으로 assure하고 reassure는 모두 통일해서 암기하세요. 안심시키다. 걱정 마세요 하고 안심시키다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확신을 왜 주는 거예요? 걱정 말라고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자, 이 단어들은 명사로도 등장하는데 명사일 때는 주로 provide라든지 주다, 제공하다를 뜻하는 단어들 있죠. give나 offer 이런 동사와 함께 잘 쓰입니다. 그러면 명사로는요. reassurance가 돼요. 했죠? 뜻은 똑같습니다. 안심시키다. 자, 만약에 의도 파악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로 이 표현을 딱 보게 된다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 reassure가 있다. 그러고 그 선택지가 정답이라면은 지문에서 인용어구 주변에 뭔가 걱정거리, concerns, worried, 걱정하는 이런 표현이나 혹은 problem, issue, 문제점, 걱정이나 문제점이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왜? 그 문제와 걱정에 대해서 걱정 마세요. 이렇게 안심시켜 주는 걸 테니까요. 자, 그럼 참가자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참가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고 자, 한번 지문을 들어볼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의 지문이었냐면요. 이 대중연설 세미나에서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지문이었어요. 이제 초반부 내용은 오늘 그 수업을 통해서 연설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editation, 명상을 하는 기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실제로 이제 연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면서 오늘 배우는 이 기법, 명상하는 그 기법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연습을 시작해 볼 겁니다. 이런 얘기가 초반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제가 요약했던 요 내용을 언급하는 그 지점부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볼게요. No one will judge you. 요 앞부분이네요. 다시. Next week, we'll start practicing the techniques we've learned by giving a speech.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연습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 배운 그 기법, 명상 테크닉을 연습하는 걸 다음 주에 시작을 할 건데 어떻게? Don't worry, 다시 어떻게? by giving a speech. By By giving a speech. giving a speech.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연설을 하면서 연설을 함으로써 연습을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Don't worry, it'll just be a short speech. No one will judge you. 이게 나오네요. 여러분 앞에 무슨 이야기 있었어요? Don't worry, Don't worry. 걱정 마세요. it'll just be a short speech. It will just be a short speech. 자, 그리고 인용어구가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 자,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진짜 연설하면서 연습 시작할 건데요. 걱정 마세요. 그것은 단지 just라는 이 부사 혹은 only 이런 부사는 약간 단지 겨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고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을 때 just를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짧은 연설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길고 막 진짜 형식적인 그런 정말 real speech 진짜 연설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짧은 연설에 불과할 거니까 연설한다고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도였겠죠.
그래서 앞에 don't worry를 붙여 두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을 거니 그러니 걱정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런 의도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정답은요. 이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을 안심시키고자 이야기하는 의도의 인용어구였습니다. reassure 이란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80번 지문인데 80번입니다. 여기 상단 이거는 80번.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80번 문제부터 스키밍 점검. 화자에 따르면요. 청자들은 무엇에 대해 주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을 화자가 청자들한테 알려줄 모양이에요. A번부터 볼까요? pedestrian이라 하면 보행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traffic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교통량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pedestrian traffic이라고 하면은 보행자의 통행 정도로 좀 의역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뭐 예를 들어서 보행자 걷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좀 주의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B번의 경우는요. heavy gear, 기어라는 건 장비를 뜻하죠. 그럼 무거운 장비. 자, C는요. 강한 바람이고요. D는요. 도로의 상태입니다. 도로 상태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폭설이 내렸어요. 그러면 도로가 막 꽝꽝 얼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그런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막 블랙 아이스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빗길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면은 운전할 때 도로가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미끌미끌한 것도 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81번은요. 화자가 청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advise, 권고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려야 할 키는 이렇게 뭔가를 권고할 때 쓰이는 표현을 노려야 돼요. 자, A번부터 시작 출발 번호를 출력한다. B번은요. 음식 가져오고요. C는요. liquids라는 것은 수분을 뜻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액체류를 liquids라 하니까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D의 경우는 편한 신발을 신는다. 자, 82번에 의도 파악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자, this year, 올해는 is no exception.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exception이라는 것은 예외를 뜻하잖아요. 근데 올해도 no exception.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약간 올해도 예외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내용이 인용어구를 기준으로 앞 또는 뒤에 등장할 것 같지 않아요? A번에서는 자, no changes. 일정의 변경이 없을 거다. 즉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올해도 일정인 변경사항이 없을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B번의 경우는요. 행사가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열린다 라고 있습니다. 행사 시간? 그 다음 C는요. towels라는 건 뭐 수건을 뜻하죠. 근데 이 수건이요. 여전히 for sale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for sale이라는 표현을 할인 중인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sale이라는 단어 앞에 on이 붙어 있잖아요. 이 경우가 할인 중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for sale 하면 뭘까요? for가 붙어 있는 sale, for sale은 판매 중인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일단 물건을 판매하는 상태, 판매 중인 상태라는 점에선 공통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for sale이라는 것은 할인 중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물건은 판매용입니다. 라고 할 때 it's for sale. This is for sal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This is on sale 이라고 하면 이거는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for sale은 할인이랑은 무관, 판매 중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즉 돌아가면 towel, 수건이 여전히 판매 중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D번의 경우는 회사에서 자, 이제 더라는 이 관사에 또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스키밍을 하다 보면은 문제나 선택지에서 컴퍼니라는 단어 앞에 더가 붙어 있거나 혹은 A라는 관사가 붙어 있거나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A company라고 하면요. 그냥 막연하게 회사, 막연한 어떤 한 회사를 의미하는 거라면 the company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더를 붙이면 명사 앞에 더는 그 회사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회사를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는 화자가 속한 회사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인용어구 주변에 언급되는 어떤 특정 회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회사가 여전히 remains sponsor, 후원사로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특정 한 회사가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지. 중단하지 않고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 즉 인용어구랑 같이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라는 것은 이 회사가 올해가 아닌 작년에도 혹은 그 재작년에도 과거에도 후원사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괜찮아요? 자, 우리가 스키밍을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답을 고를 때에는요. 빠르게 스캐닝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스키밍은 언제?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 다 끝내두셔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요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스키밍 훈련을 평소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확인해 볼까요? 지문 초반부부터 들어볼 건데요. 소개 멘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멘트 following 뒤에 어떤 지문일까? Refer to the following talk. 그냥 담화로 Thank- 소개되었네요. 담화. Thank you everyone for coming to the 10th annual 25K fun run. 자, 지문 초반부는 늘 컨텍스트, 상황이 제시된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10th annual 25K fun run. 10th annual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리뷰할 때 꼼꼼히 10th annual 하면 10회, 제10회, annual이라 하면 연례 행사예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 이름 25K fun run. 유추해 볼까요? 여러분, fun run이라고 했는데 요새 또 달리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쌤도 달리기를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4km 뛰고 무릎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정말 금방 그 가속 노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달리기는 정말 장비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거 안전 보호 장비 같은 건 반드시 해야 돼. 뭐 여하튼 여기 25K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거리 15km는 아니겠지 설마?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25km로 어떻게 뛰는 거야? 전 4km만 뛰어도 너무 힘들었는데. 자, 달리기 마라톤, 그죠? 마라톤 행사인 것 같은데요. 자, 계속 들어볼게요. Please be aware that the roads are still a bit slippery due to the rain yesterday. 여기입니다. Please be aware that 자, please는 일단 시그널, 신호어예요. 뭔가 be aware,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세요. 라는 건 뭔가 주의를 주는 거잖아요. 자, 뭘 유의해 주세요라고 했냐면 the roads are still a bit slippery. The roads are still a bit slippery. 뭐라고 했어요? Roads are still a bit slippery. 강세, roads are still a bit slippery. 도로가 약간 미끄럽다는 slippery. 요걸 딱 놓치면 안 되겠네요. 자, 여전히 미끄럽다는 점. Due to the rain yesterday. 어제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답. 바로 도로의 상태. 이렇게 paraphrase 됩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이제 청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또 권하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We're expecting it to be really hot today, so be sure to drink enough water. 여보분. We're expecting it to be really hot today, Really hot today. 오늘 굉장히 덥다. 더울 것이기 때문에 so be sure to drink enough water. be sure to 이렇게 권하는, 요청하는 표현. 명령문은 요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We have about 20 drink stations placed alongside the race route. 네, 그래서 이 경주 루트, 그러니까 경주 코스 주변에 20개의 음료를 제공해주는 stations, 뭐 음료 제공소 같은 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아마 drink enough water 들으신 분들은 paraphrase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liquids 이렇게 연결할 수 있었겠죠. 자, 계속 갑니다. 이제 올해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말은 왜 하는 걸까요? In addition, small towels provided by our main sponsor are available at the starting line. 자, 여러분 이런 in addition 있죠. In addition,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게다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건 어떤 시그널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정보와 추가적으로 뭔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정보를 이야기하겠다는 신호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는 신호가 될 수 있죠. 정보가 하나, 뭔가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small towels provided by our main sponsor are 자, 무슨 얘기가 이어졌냐면 타월 얘기가 나와요. small towels provided by our main sponsor are 여기서 끊고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뭐냐, 작은 수건인데요. 스폰서, 후원자, 주 후원자,
후원 업체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작은 수건, 이게 주어입니다. 그 수건들이 are available at the starting line. 자, 출발선에서 available이니까 이용 가능하십니다 라고 했거든요. 좀 더 들어볼게요. Jensen Textiles has donated these every year since our first race. This year is no exception. 여기다. Jensen Textiles has donated 여러분, Jensen Textiles 회사 이름입니다. textiles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거 뭔가 그치 뭔가 직물 천 같은 것을 취급하는 그런 업체일 가능성이 있는데 Jensen Textiles has donated these 자, donated these 이것들을 기부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들이라는 건 그 작은 수건들이고요. every year since our first race. 우리의 첫 번째 경기 이후로 매년 이 업체에서 수건들을 기부를 해오고 있거든요. This year is no exception.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는요. 올해에도 이 Jensen Textiles라는 이 특정 업체, 이 특정 스폰서, 후원사에서 수건을 여전히 올해에도 기부를 했다는 거네요. 따라서 정답은요. 바로 그 특정 한 회사가 여전히 후원사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음을 이 부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혹시라도 여러분 C를 오답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For sale 이거는 판매 중이다 라는 의미인데 그거 아니죠. 자, 좀 까다로웠던 문제 82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83번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이 83번 질문은 잡지의 구독과 관련한 그런 내용의 담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생소한 표현이 있었다면은 꼭 숙지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83번은 화자가 왜 사과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보통 사과하는 경우에는 I apologize for 이게 전치사 for가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에 대한 사과인지가 뒤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 넘어갑니다. 84번 문제 보시면요. Scary Times가 여기 보니까 third season이네요. Scary Times가 뭔지는 지문을 이제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시각 자료에 subscriptions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죠? 잡지 이름인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hird season이니까 세 번째 시즌. 이 Scary Times의 세 번째 시즌이 언제 released? 여러분 release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 이야기할 땐 출시하다이지만 영화 이야기할 땐 개봉하다. 연극 그죠? 개봉하다의 의미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release라는 표현은 음반을 얘기할 때는 발매하다도 돼요. 그리고 책을 이야기할 때는 출간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여하튼 대중들에게 딱 짜잔 하고 공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여하튼 이 세 번째 시즌이 언제 릴리즈 되었는지 그리고 제시된 이 시각 자료는 꺾은선 그래프, 라인 그래프인데요. 월별 새로운 그 신규 구독, 그렇죠? 새로운 구독자 수를 보여주는 듯한데요. 신규 구독의 그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여러분 그래프가 되게 변화가 좀 커요. 그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variation, 변화, variation이 좀 크다. 그죠? 두드러지는 특징은 3월에 구독자 수가 제일 많았네. 그죠? 잡지 구독 그 수량이 제일 많았어요. 반면에 4월은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그죠? 5월에도 뭐 떨어진 상태로 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죠. 오르긴 했지만 약간.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갔을 때 이 세 번째 시즌이 릴리즈 되었을 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subscriptions number를 기록을 했는지로 단서가 언급될 텐데 최상급 표현 같은 거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85번은요. 화자가 제안하는 사항을 묻고 있었습니다. 자, 선택지 크게 어려운 거 없었을 테니 바로 들어볼까요? 소개 멘트부터 출발합니다. Excerpt from a meeting. 네, following 뒤에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excerpt from a meeting으로 소개되고 있죠. excerpt라는 것은요, 여러분, 뭘 뜻하냐면 발췌록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 중에 이야기하는 일부 내용을 발췌한 성격의 담화 지문을 회의 발췌록이라는 excerpt from a meeting으로 소개합니다. 포트포에서 비중이 꽤 큰 지문 유형이에요. 일종의 사내 연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지문. Let me start by apologizing for 자, 바로 나오네. 사과를 함으로써 시작하고 싶습니다. Let me start by apologizing for delaying our morning meeting. For delaying our morning meeting. 오늘 오전 회의를 늦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I got stuck in traffic. I got stuck in traffic I got stuck in traffic 하면 제가 교통체증에 갇혀가지고요. and arrived at the office later than usual. Later than usual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평소보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뭐야? 지각했다는 거네. 따라서 정답, 직장에 늦게 도착했다. 라는 D가 되는 문제였어요. 계속 가볼게요. Anyway 하면서 화제를 또 바꿔버리는 시점. I'd like to address our subscription numbers. 자, 이제 시각제로 가셔야 됩니다. As this graph shows, we've seen a lot of monthly variation this year. 네, 보시다시피 올 한 해에는요. 아주 큰 그런 월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요. Our highest number of new subscribers was the month when we released the third season of Scary Times. 여기네요. Our highest number of new subscribers was the month. 자, 끊을게요. Our highest number of 뭐라고 했냐면 our highest number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최상급이 나왔어요. 가장 높은 수의 new subscribers new subscribers 하면 사람 명사 구독자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구독자, 가장 높은 수의 새로운 구독자들이 어느 달에 있었냐면요. was the month when we released the third season of Scary Times. 문제수 키워드 나왔죠. Scary Times 잡지의 이름이겠네요. 세 번째 시즌이 그러니까 출간이 되었던 그 달에 새로운 구독자 수가 highest number, 가장 높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시점은 언젠가요? 바로 3월이 되는 거예요. 3월. 괜찮으세요? 단서를 조금 바꿔본다면은 여기 highest number 요 최상급 앞에 서수 표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cond highest number of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구독자 수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두 번째로 높았던 때는 언제인가요? 좀 헷갈릴 수는 있겠는데 2월이 가장 높았겠네. 그러면 이제 단서를 아예 바꿔서 highest가 아니라 lowest로 바꿨어. 가장 저조한 낮은 수의 구독자라고 한다면은 뭐겠어요? 4월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고민하다가 타이밍 놓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버리고 넘어가야 돼요. 그죠? Since then, however, we haven't performed very well. 네, 그치만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하죠. I suggest we reduce our subscription costs to attract more customers. 여기서 낚아채야지. I suggest I suggest 제안의 시그널. we reduce our subscription costs. We reduce our subscription costs. 뭐 하자고 했냐면 we reduce 인하 낮춥시다. 뭐 하는 거? 뭘 낮추자고 했냐면 our 그쵸 subscription costs. I suggest we reduce our subscription costs 자, 그러면 구독료를 낮출 것을 제안드립니다. to attract more customers. 더 많은 고객들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구독료를 좀 인하, 즉 할인을 좀 하자는 거야. 가격을 낮추자. 그래서 reduce 대신에 lower로 바꾼 정답은 보이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 4에 좀 더 집중을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또 우리 파트 4의 전략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갈 거니까 너무 어렵다 어떡하지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자, 항상 깊이 있는 리뷰가 실력 상승과 연결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주 깊은 그런 통찰력,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저는 다음번에 더 알찬 여러분들을 위한 보너스 강의를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